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결과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오고 연령이 나오죠? 이 연령은 자기 생년월일에 따라서 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나오고요. 자기 성별이 나오고 측정 일치가 나오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키랑 몸무게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다른 곳에서 쟀던 키랑 몸무게랑 얘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자, 기계에는 오차란 게 있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컴퓨터만 하다 보면 다운되기도 하고 문서 작업하다가 오류나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자, 이 기계도 가격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기계가 아주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걸 가지고 측정하면 안 한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키랑 몸무게를 여러분들의 100% 맞는 몸무게랑 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신에 자기 몸무게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에서 근접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왜 안 맞지, 키가 왜 안 맞지, 몸무게가 안 맞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부터 진행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안 보이는데 런이거든요. 런, L-E-A-R-N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을 한번 배워볼게요. 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우리 몸이 이루는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몸 안에 제일 많은 성분은 뭐죠? 네, 물이 제일 많습니다. 인체의 70%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자, 체수분이 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생수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수 한 통 큰 거 2리터죠. 그러니까 그 2리터 생수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체수분이 40이다 그러면 생수통 20개가 내 몸 안에 있다. 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백질 있고요. 단백질은 몸의 성분 중에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근육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육 키울 때 단백질 같은 걸 좀 많이 먹습니다. 자, 무기질은 뼈랑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가 약하면 다른 근육이나 뭐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 잘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체지방이 있는데 여기 체지방은 니네가 흔히 아는 체지방률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의 무게입니다. 무게. 아까 생수통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체지방이 20kg이다. 그러면 몸에 생수통이 10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가보면 단백질, 무기질, 지방질, 영양평가라고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이나 무기질, 지방질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요거를 음식 양을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은 그 수준을 유지해서 먹으면 되겠죠. 자, 아래로 가볼게요. 저울 모양 있는데 가볼게요.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몸인지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왼쪽에는 아예 하얀색, 가운데는 옅은 회색,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짙은 회색 나온 거 보이나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몸의 표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얕은 회색이 표준 구간이고요. 좌측은 부족한 거, 우측은 과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중이랑 근육이랑 체지방의 킬로그램이 자기 몸에서 너네 나이 또래에 대해서 표준인지 과한지 부족한지를 이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근육이나 체중이 여기서 약간 오버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육량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서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그때 악력 측정할 때 선생님 오른팔 왼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요거 하면 약간 사다리 꼴 모양이 나옵니다. 자, 몸의 균형이 약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오른쪽에 보면 상체 발달형 적혀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체 허약형. 자, 운동을 안 했는데 상체도 별로 발달을 안 돼 있는데 하체가 좀 많이 부실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몸이 건강한데 상체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이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상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균형이 잡힐 수도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상하 균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체 허약형도
하체가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랑 비교해서 그걸 감안해서 요 그래프는 봐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 표는. 자, 그리고 그 밑에 평가를 보면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운동을 고르게 했던 친구들은 뭐 상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네요. 또는 상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그 부족한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거기 그래프가 나오죠. 자, 신장과 체중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네 줄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표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그 구간에 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요. 그 중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여러분들 또래 표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거나 낮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과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몸의 성장 점수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점수가 있죠. 자,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데 보통은 뭐 이제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뭐 낮게는 뭐 한 4, 50점에서 높게는 100점 넘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2반에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1반에도 운동선수가 있고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게 100점이 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몸에 균형이 좀 잡힌 친구들은 100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00점이 안 된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의 수준만 파악하면 되겠어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내 몸의 평가라고 했죠. 이제 위에 있던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 몸의 상태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몸에 알맞은 체중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쪽에는 보면 자기 원래 체중이 나오죠. 자, 그 체중이랑 여기 나온 체중을 비교해보고 자기가 조정해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친절하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 체중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 조절해야 될 체중에 플러스 되어 있는 친구들은 더 찌워야 되고요. 마이너스 되어 있는 친구들은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육량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는 더 찌우고 마이너스는 빼야 됩니다. 체지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뭐 1, 2kg 차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상 범위에서 아예 벗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BMI라고 있죠? BMI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키랑 몸무게만 알면 여러분들 체지방률을 알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여러분들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누게 되면 뭐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마른 범위에 들어갔는지 과체중인지 경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그걸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비만율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를 통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체지방률을 바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지방률에 따라서 5개의 뭐 이제 체크 항목이 있죠.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kg이지 그러면 20kg의 지방이 있으면 나의 체지방률은 20%입니다. 알겠죠? 퍼센트랑 킬로그램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소화 비만도는 여러분들 또래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비만도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많이 빠지는 친구 있고 에너지 많이 소모되는 친구 있고 밥은 조금 먹었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안 돼서 체중으로 가는 친구들 있죠. 자,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먹어도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기초 대사량을 많이 늘리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이고요. 유산소랑 무산소를 병행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먹는 것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에너지로 빨리 소모가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요 결과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요걸 따라서 여러분들 분석하면 되는데 자기 결과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 비교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은 됩니다. 알겠죠?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누는 게 BMI입니다. 알겠죠? 몸의 비만도를 키랑 몸무게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계산법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게요. 끊어주세요.